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 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백사님 참 진짜 정확한 질문을 진짜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너무 예리하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예.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시대의 예언가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야, 오늘 아주 멋있는 파란색 넥타이 지중해가 떠오릅니다. 코발트 빛깔. 예. 야, 그런 넥타이 구하기도 쉽지 않고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멋지십니다.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예. 어디 옷을 사기도 어렵거든요. 인터넷에 예. 또 되게 싼 빅 사이즈만 파는 데가 있어요. 아, 예, 거기서 넥타이도 거기서 주로 인터넷으로. 넥타이도 거기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아주 근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크로마키가 돼가지고 그 색깔이 뒤에 있는 배경에 빠졌어요. 네. 파란색 넥타이 차셨는데 혹시 이따가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색깔인데. 자, 오늘 먼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금 이틀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보신 바 네. 어제까지 점수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누구나 흠집 없는 사람은 없고 저는 김민석 후보자님은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2학년 때 그 4학년 총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같은 지하스컬도 아니었고 예. 우리는 주사파였고 거기는 다른 쪽이 공구과일이다. 공구과일. 근데 과라는 게 사실 돈을 안 벌고 공익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앞가림은 못하는 본인 돈은 못 버는데 국가는 부자가 되게 만들었던 많은 역사적인 위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주진우 의원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주진우 그런 분은 좀 이런 데 등장하면 안 되죠. 본인이 남을 비판하려면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지. 그 양반 자체가 악의 덩어리예요. 그러다가 그 양반 본래 이제 국민의힘 쪽에 검사 출신 완전히 정치 검사 출신들이 배지 달잖아요. 그 사람들 털면은 아마 수천 배 많이 나옵니다. 재산부터 그 사람들이 돈 벌은 적이 있어요. 잠깐 변호사 1, 2년 하잖아요. 전부 소위 전관예우라는 그 전현관 범죄거든요. 전화해가지고 구속 빼주고 주로 돈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1, 2년 왕창 땡겨요. 그러고 정치한답시고 와가지고 또 나라 개판 만들고 제가 뭐 이름 특정은 안 하겠지만 주진우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 이번에 또 청문회에 있는 청문위원들 그 검사 출신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고 있었죠. 어쨌든 좀 다 이번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많이 정리를 했죠. TK 자민련으로 일단 고립시켰고. 예. 정치적으로는 이제 생명력이 많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새로 원내 지도부다 새로 지금 지도부로 나온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조선 왕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종 민비, 그 고부 군수 조병갑, 동학 농민 정전 터진 백성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검사할 때 처음부터 뭐 배우는지 아세요? 이 국민들 잘 모르실 거예요. 뭐죠? 특수부의 정치검사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건계 아시죠? 그 유명한 공안검사로 유명했죠. 그것도 그 김영삼 정부 때 깜빵 갔잖아요. 박철원이하고 슬롯머신 사건에 돈 땡기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양아들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죠. 최연소 시경국장도 하고 맞습니다. 대단했죠. 지금으로 하면 그때는 내무부 시경국장이지만 지금으로 하면 경찰청장이죠. 그렇죠. 네. 그걸 20대 때 했을 20대 거예요. 때. 네.
그분이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하고 로펌을 같이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건계 검사장도 같이 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일가하고 친하니까. 예, 그 저하고 세 명이서 그 로펌을 만들고 그 로펌이 변하고 해서 지금 법무부인 강남 예. 그 박영수 특검이 있었던 저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까지 이제 됐는데 그 이건계 검사장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했던 말이 야, 이 변호사 요새 검사는 그 검사도 아니야. 우리 때는 말이야. 검사 초임 달잖아. 기생집에서 술 먹었어. 그 조선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윤석열이 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거기에 예. 젖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죠. 문제는 그렇게 오래 살면 젖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나 내가.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건데 네. 백성은 착취당하는 거잖아. 네. 개 돼지. 관은 치하라고 있는 거잖아. 네. 뭐 관치 여기에 젖어 있죠. 존재가 의식을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꼴값 든다고 3년 전에 그 청와대 그 좋은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어디 있지도 않은 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서 개판됐으니까. 그래요. 지금 윤석열 이제 체포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발부가 될까요? 오늘 발부된 이제 여부가 결정 날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특검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건 뭐 방어권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내란 특검이 보십시오. 이 체포해야 되는 건 김건희도 체포할 수 있어요. 그간에 계속 불응했잖아요. 김건희는 엄청 많잖아요. 지금 고검의 도이치모터스 계속 불응했고 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계속 불응했고 남부지검 건진법사 뭐 등등 계속 불응했어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들어가서 뚫어놓았잖아요. 거기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체포영장 청구 이렇게 검토할 수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도 최상병도 마찬가지죠. 저는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어. 네, 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무슨 작전을 짤까 예.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저는 박수 치고 싶은데 문제는 상대방이 프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작하는 법 기술에. 그런데 이제 어젠가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뭐 그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조치했다. 예. 출국 금지는 저는 지난 올 초에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했죠. 그런데 뭐 출국 금지에 기한을 걸었는지 왜 아니 지금 수사 주체가 바뀌면 또 해야 되는 한다고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아마 출국 금지를 또 한 네, 걸로. 출국 금지는 뭐 기본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지금 판사님한테 그 의견서를 낸 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네. 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달라졌다. 경찰에서 3번, 그때 나 서면 조사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특검이 특별법에 따라서 수사하는데 특검이 내한테 한 번도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 특검이 해야지 특검이 뭐 체포를 하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윤석열 쪽 논리인데 근데 일단 특검의 특검에서는 논리는 뭐냐? 같이 이제 이어져 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제 이제 그 박지영 특검보 그분이 이제 절차의 연속성. 예. 어차피 너 불응할 거잖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은 소환장을 보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막 별짓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워낙 희한한 짓을 하니까 판사가 지금 영장 발부하기 전에 오늘 그냥 바로 서울고검 출석하는 거예요. 내 조사해라. 또 영장이 발부됐다. 자기는 끌려가는 거는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 발부됐다고 딱 소식 들으면 바로 경호원들 또 데리고 서울고검으로 그냥 당장 출석해가지고 자, 내 조사해라. 내가 왔다. 이런 카메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위험한 건 지금 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판사님 지금 성함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 한 분이 할 거예요. 그 네 분인가 있는데 이거는 기소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장만 넣은 거기 때문에 어떤 판사한테 걸리느냐가 다르거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사들의 80%는 보수입니다. 거기다가 4명 중에 보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판사들은 지금 그간에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5년 후 이 대통령 재판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발부되기를 바라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돼요. 뭐 그렇죠. 그래도 일단 아까 이제 법률가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다 긍정적으로 100% 발부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시대의 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은 더 신중하신 입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김용현 의원이 지금 이제 구속 연장 위한 신문 하잖아요. 네. 이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발부 100%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연장이. 아. 그리고 판사님 기피 신청했는데 예, 그거 기각했잖아요. 사실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신중히 심리해 주겠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틀 미뤘잖아요, 판사님이. 그 정도로 절차권을 보장을 해줬거든, 이제 김용현이에 대해서. 그런데 기피 신청은 본래 실무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준항고 또 했더만요. 또 재차 기피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도 그것도 또 기각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판사님한테 굉장히 열받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그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 연장시켜야 되는 명분도 확실하고. 네. 그러면은 김용현은 뭐 100% 된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못 나오고 계속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뭐 그 윤석열이 다음으로 주요 임무 종사자 넘버 2니까 제대로 재판하면 군사 반란죄를 반드시 추가로 또 넣으면 무기징역입니다. 그 사람은. 아, 군사 반란죄. 그러니까 군형법상 제가 여기서도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이잖아요. 지금 이제 추가된 거는 뭐 특수 뭐 증거인멸 이런 쪽이고 이건 다 형법이에요. 지금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특수부대를 국회에. 이거는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두환이가 1212 일으킨 그거는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로 처벌을 받았고 5.18은 형법상의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으로 전두환이가 처벌을 받았는데 군사 반란죄는 군형법상 사형만 있습니다. 네, 달라요. 그 구성 요건이 뭐냐? 이거는 이제 현역 군인이 반란했다 이거거든요. 병기를 휴대하고 병기 휴대했잖아요. 작당했잖아요. 현역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자 사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군사령관들 이 사람들 전부 군사 반란죄예요. 이거를 지휘한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김용현이는 민간인 아닙니까?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지시한 거는 역시 민간인 신분인 윤석열이죠. 민간인이 현역 군인한테 이게 적용되는 범죄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법원이 정리를 다 했어요. 할 수 있다.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 박근혜 때 했던 그 양반이 군형법으로 처벌받았어요. 지시, 뭐 댓글 지시 이런 거를 군부대 보안사에 했거든요. 그게 형법 33조에 있습니다. 신분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비신분범 민간인이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한다.
이 33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 공무원, 최순실 민간인, 공범으로 처벌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는 많고 군인인 경우는 김관진 사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 이거를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김용현 의원도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국가에 반역한 거잖아요. 예. 국민의. 예. 이거는 군사 반란이죠. 그렇죠. 그게 쟁점은 됩니다. 그게 예. 쟁점은 예. 될 거예요. 네. 전두환이 사례는 뭐냐면은 전두환이는 보안사령관의 현역 군인에서 이게 그 당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최규하 권한대행. 한테 사전 재가를 안 받고 군부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그런데 사후에 재가를 억지로 받은 거지. 예. 새벽 5시 몇 분에. 그래서 그 국군 통수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했다 해서 또 현역 군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적용됐는데 지금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는 적용되냐? 쟁점은 될 겁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반란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여인형 또 이진우 이렇게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네. 직접 안 하고 그렇죠. 군에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의 설명은 지금 이제 이 사람들 현역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민간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군사법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군사법원법이 좀 더 재판이 신속하고 또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게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해자 신문 조서 이런 것도 지금 3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형사소송법상 나 그거 인정 안 해 하면 휴지거든요. 3년 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무조건 다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였는데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빠르죠. 종이 보고 군 검사가 했네. 이거 증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간법원은 이제 민간 재판은 그 부인해버리면 그 관련된 사람들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냥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군 검찰이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예. 저는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아니 군 검찰 못 믿고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법을 만든 건데 그런 실무적인 이유로 그거는 당신들이 해? 야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지금 군형법을 적용해야 되는 군사 반란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만약에 이쪽으로 맡기겠다? 그러면 내란 특검은 너무 해야 되는 일이 제한되고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브리핑을 저 특검법 13조에 대국민 보고 의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시고 하면 또 그런 뭐 어떤 이유가 또 납득되는 설명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외환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합니다. 예. 외환죄가 외환 유치죄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내란 특검법에 딱 이 죄를 수사하라. 평양에 무인기 띄우고 등등 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이런 외환죄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외환죄라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 뭐 법조인들도 그거를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최초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도 내란죄 뭐 전두환이 이런 거였지 외환은 없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헌법에 예. 현직 대통령도 예. 내란죄, 외환죄는 처벌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자, 외환죄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이제 내란죄 항목이 있고 내란 목적 살인, 뭐 미수, 예비역 뭐 쫙 있고 그 다음 장에 외환죄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 여기도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환 유치죄라는 게 있고 또 이적죄가 있어요. 또 많이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짜야 돼. 그 북한하고 뭐 북한이 그런 게 해줄 리도 없고 그런 예.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북한과 통모라는 거는 몰래 공모했다 이런. 예.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적용될 만한 죄가 뭐가 있느냐? 외환죄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예. 그 보면은 뭐 군수물자 제공 이적죄, 적을 이롭게 했다 이거죠. 적한테 돈 줬다, 군수물자를 제공했다, 무기를 공유했다 이런 거 쭉 있고 맨 끝에 보면은 일반 이적죄, 일반적인 이적. 예. 그래서 적국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짓을 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거잖아요. 그 북한이 공격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적용된다면 요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일반 이적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환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인기 침투시키고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격도 뭐 이런 식으로 원점 하고. 파격한다 했고. 예. 그랬을 때 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이제 우리가 거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뒤집어서라도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지금 내란을 일으킨 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 상태로 이끌고 가려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죠. 이걸 외환죄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법 조문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게 예. 그 외환죄 항목에 예. 그간에 이제 언론이 이런 데서 외환 유치죄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예.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통모를 해야 북한이 되니까. 통모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북한이 반응을 안 해서 안 했어, 그나마 잘 우리가 잘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모가 예. 성립이 안 되므로 외환 유치죄는 일단 아니고 적용되는 거는 뭐냐? 일반 이적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 민주당이 그 12월 3일 날 개헌 내란이 터지고 그 후에 12월 달에 그 일반 이적죄로 고발을 한 보도가 일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확하게 법적인 적용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동시에 이제 출범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애연가 철수드라 다무스님 보시기에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혁혁한 성과를 거둘 특검은 어느 쪽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제일 따끈따끈한 거 예.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예, 여기는 진짜 막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은 예. 엄청난 게 수도 없이 나올 사건이죠. 예. 16개 중에 전부. 근데 내란 특검이 어떤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겨운 정도예요. 윤석열이부터 그냥 빨리 잡아 넣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김건희 이거는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고 주가 조작도 뭐 삼부 토건부터 뭐 새로운 게 엄청나게 나와야 되고 건진법사 통일교권도 엄청나게 나와야 되고 거의 게이트들이 나올 겁니다. 양평고속도로도 그냥 양평고속도로 한 글자만 나와 있지 그 내부에 숨겨진 원희룡이 장관이 가담한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특검이 다 밝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마약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고 마약도 일부 있잖아요. 예. 또 뭐 상설 특검이든 어쨌든 마약 이게 터지면은 진짜 이거는 뭐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 특히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마약 사건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지금? 김건희하고 그 김건희 오빠인가요? 김진우 씨. 예, 마약에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의혹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혜룡 경장이 예.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예. 그 마약 그 제보를 받고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인천 세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그런데 그 백혜룡 경정님의 진술 그리고 여러 뉴스타파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을 보면 정말 이거는 영화에서도 벌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무사 통과예요. 세관원들이 오히려 안내를 해.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뭐 어디 진짜 후진국에는. 그런데 그런 게 벌어졌고 그거를 적극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수사한 이분을 경찰청 고위 간부 또 그 사람은 또 대통령실로 또 승진했고 등등 해서 이걸 다 막고 이분을 자천시켰다. 예. 그리고 수사를 덮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키로수도 뭐 금액으로 하면은 6천억에서 뭐 어떤 경우는 뭐 3조다 하는 분도 있고 엄청난 양이 반입이 돼서 유통되고 있다. 자, 이까지 그러면 이거는 거대한 권력이 움직였다. 예, 그러면 누가 움직였냐? 이게 그때 인천지검에서 당연히 그걸 알았고 수사를 예, 했는데 예.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다. 아, 그렇습니다. 야. 그때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예. 그 부장검사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심우정이가 총장 되면서 전부 다 승진했다. 예. 그러면 그 마약을 이렇게 들여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걸림돌을 다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마약이 자기들 쓸 용도였을 가능성과 아니면 그 마약 카르텔을 이렇게 봐주고 거기에서 뭘 좀 따먹고 어느 쪽일까요? 이거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1,000만 명, 1,500만 명한테 하는 건데. 예, 사용케 할 정도의 양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제 마약 조직하고 국제 마약 조직이 외국에서 이렇게 반입을 시킨 거죠. 예. 조직원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권력이 움직여야만 되는 사건이다. 이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고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 권력이 움직여서 마약 밀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마약과의 전쟁 이것과 완전히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을 또 윤석열이 다음으로 떠든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또 그거 한답시고 뭐 그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도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또 그때 뭐 이태원에 뭐 마약하는 사람들 또 잡는다고 많은 마약 전담 형사들이 투입이 됐고 그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런 참사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엄청난 마약 조직 사건을 또 눈을 감았다. 이건 최소한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래도 검찰총장씩이나 되는 자가 이거를 다 덮어 하진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죄송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마약 밀수를 독점하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걸어놓고 나머지 마약 조직을 다 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완전히 단독으로 루트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은 섣부른 것 같아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서 제가 함부로 추측하기도 좀 그렇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또는 어떤 제보나 이런 풍문도 잘 없어요. 예. 분명히 국제 마약 카르텔이 공급을 했을 거고 국내 마약 조직이 받았을 거예요. 이걸 유통을 시키고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하고 최고 권력이 연결이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연결이 됐고 최고 권력은 왜 이런 데까지 손을 댔을까? 그거는 김건희 특검이 이 궁금증을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줘야죠. 아무튼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보시기에 분명히 김건희 일가와 마약 밀수와는 연관성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입원해 있는 것은 법원 출석 아니죠. 지금 특검 출석 안 하려고 하는 이유 말고 뭐 또 다른 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거죠. 그거죠. 일단 뭐 김건희가 그렇게 심오한 것까지 생각을 할 그 능력도 안 되고 일단 자기를 조여 오니까 예. 특히 도이치모터스 또 수백 개 파일도 나오고 그 고검에서 출석 통보 1차, 2차, 3차 오고
또 중앙지검에서는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이런 거 계속 출석 또 요구서가 계속 오고 남부지검 또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진짜 최소 징역 10년 15년 나와야 되는 사건들인데 본인이 저지른 죄는 본인이 알거든요. 또 쥐도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할 거니까 이제 체포구속은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 하는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습니다. 매를 그래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렇지만 매를 빨리 맞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 계기다 보면 또 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누운 거는 본인들이 그 병원을 완전히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대라. 예. 남의 집에 불 질러 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운 거예요. 정말로 파렴치한 파렴치한 게 거죠. 그지없죠. 그래서 제가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빅5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전국의 의대 교수님들이 제한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이거든요. 예. 이거 지난 작년 3월 달부터 같이 투쟁했죠.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빅5 중에서 제일 열심히 투쟁했어요. 빅5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큽니다. 삼성병원보다도 매출이 더 큽니다. 그게 현대가 만든 건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아산병원이 1등이에요. 예. 삼성, 뭐 서울대병원 이렇게. 그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또 열심히 투쟁도 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친한 분이 많거든요. 최근에 막 전화를 많이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 아산병원 의료진들, 간호사들, 그 인력들 전체가 전부 다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하는 말은 저 여자 왜 왔냐. 그러니까요. 병원장은 좀 빨리 내보내라. 뭐 특별한 병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치의만 그 의료 정보는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컴퓨터로 접근도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간에 한 수개월 전부터 외래 진료를 받아왔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 말씀이 그것도 다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것일 거다. 입원을 위한. 예.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전공의 박단 대표 네네.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단 그 친구도 제가 뭐 잘 알죠. 예. 저는 박단이의 지나친 어떤 외골수 투쟁 대책 없는 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민주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박단이 대표하는 그 전공의들 그리고 뭐 의대생들 또 의료계 이거를 대란을 일으켜서 전 국민을 10,000명 이상을 초과 사망자 죽게 만든 이 악당은 지금 처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정부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이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대화하네.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친구가. 이 박단이 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작년 12월 3일 내란 터지고 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의료계에 당신들은 왜 여의도 가서 왜 그 저기 한남동 가서 투쟁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제일 피해자 중에 제일 첫 번째 피해자 그룹일 수도 있는데 왜 초등학생, 중학생도 투쟁하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왜 당신들은 배울 만큼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 제일 잘하는 놈들이 그런 똑똑한 집단이 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투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당신들은 거기에 합당한 또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라는 게 95%가 보수고 극우입니다. 저는 박단이 사태가 이제는 합리적인 그 전공의들, 합리적인 의대생들 이 발언을 하고 또 민주정부와 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라서 뭐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박단희가 전공의에 불과한데 의사협회 부회장이에요. 예. 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도 의사니까 전공의를 대변하는 부회장도 있고 그거는 뭐 민주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의사협회 새로 1월 달에 뽑힌 작년에 막말하고 했던 임현택 회장이 탄핵당하고 올 1월 달에 김택우 씨라고 네. 강원도 의사협회 회장하고 이 양반이 새로 의사협회 회장이 됐거든요. 본인이 선거할 때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본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숨어 있어. 그리고 박단일을 부회장시키고 박단일 네가 알아서 해. 예. 이 김태구 의협회장 이 사람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밤에는 항상 극우파 국민의힘 그 권성동이 뭐 이런 사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문수도 초청하고 예. 홍준표도 초청하고 이 의협 수뇌부들 심각합니다. 잠깐 곁길로 나갔다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게 나올까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중기 특검은 혹시 이병철 변호사님 많이 좀 아세요? 말씀 들었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닌데. 그래요? 예. 근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간에 특히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뭐 윤석열이 이렇게 옆에서 많이 이렇게 지켜봐왔고 또 이제 여러 이런 사건 사고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하시는 태도, 눈빛, 워딩 다 본인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 민중기 특검, 그 김건희 특검님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예. 그리고 많이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이 그런 전략하에 하시구나 하는 게 확 느껴져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님도 무게감이 이명현 특검. 예. 무게감이 있고 뭔가 사령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중기 특검의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신중해 보이고 네. 그런 점에서 김건희가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처박혀 있는데 과감하게 끄집어내 이렇게 해서 입원해 있는 김건희를 체포해 올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 특검 보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특검님하고 같이 그 특검 보들 중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예. 제 사법고시 동기들도 많고 제가 뭐 이름은 거명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아는 그 특검 보들이 굉장히 이렇게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들은 얘기는 김건희의 신병 확보가 빠를수록 좋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핑계거리가 책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해놓고. 가겠다. 그러나 그 시간은 빨리 온다. 예. 예, 병원에 들어 누워도 예.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들어 눕는다고 그냥 체포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장을 한 번만 발부하고 안 오면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소환장이 날아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데 들어 누워 있다. 그러면 이제 못 간다 하는 사유를 예. 이제 뭐 그 주치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주치의가 이 사람 장기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해야 되니까 뭐 수사 못 받는다 이런 소견서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예. 만약에 그런 좀 내더라도 특검이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뭐 이런 정도겠죠. 뭐. 예, 그러면 또 다른 또 전문의한테 여기에 대해서 또 감정을 맡겨요. 예. 그리고 체포합니다. 예, 죽을 병이 있어도 체포합니다. 그 전에 신정아 같은 경우에는 앰뷸런스 타고 와가지고 바로 조사받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치료를 충분히 받도록 해주거든요. 구치소가 훨씬 병 치료에 안전합니다. 우울증은 구치소 가면 금방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인가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곧바로 형사 일부인가 뭐 배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우리가 바로 데자뷰가 되잖아요. 조국 그 장관 지명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야, 근데 그게 고발하면 곧바로 배당을 하고 그런 겁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는 전쟁이죠. 전쟁을 하자? 맞짱 뜨자 이거죠. 오호.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잖아요.
형사 일부가 이제 그 검사들 이제 1부, 2부, 3부 있고 뭐 저 특수부도 있고 하잖아요. 그 형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제일 선임이에요. 수석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대표하는 데죠. 그 일부에 맡겼다. 그런데 고발장을 일단은 내란 세력이 냈잖아요. 예. 그 국힘 서울시 의원.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또 중앙지검 종전까지 지검장이 이창수였잖아요. 사표 냈지만 그 위에 지휘하는 자는 심우정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행하는 자 예. 차장이겠죠. 차장이겠죠. 예. 뭐 무조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승인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식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한 맞짱 뜨자.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난주에 예. 업무 보고했는데 퇴짜 맞았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소 수사를 분리한다. 여기에 조응하는 검찰의 그런 준비하는 계획을 내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계속 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시 갖고 와. 했는데, 오늘인가요? 내일 다시 받기로 했는데, 예. 이제 사전에 새로운 보고서 똑같이 내니까 다시 퇴짜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냥 맞짱 뜨자 이거야. 그러면 캐비넷을 연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겁니다. 심우정이는 이걸로 거래할 거예요. 국무총리 임명 오늘 이제 청문회 끝나면 이제 국회 동의받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겠지? 그러면 국무총리 취임해. 그런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는 계속 소환할 거야. 결론은 끝까지 전쟁할 만큼 배짱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딜을 할 거예요. 아재봐야 알죠.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 예. 제대로 맛을 봐야죠. 예. 오늘도 아주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 다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